어머 이게 지금 어떻게 돼? 기훈아, 너 요즘에 학교 성적 왜 이렇게 떨어졌어? 안 되겠다. 너 과외 하나 더 하자, 알았지? 과외 하나 더 해야 돼. 네, 알겠어요. 엄마. 그래. 그리고 너 있잖아. 너 친구 중에 호영이라고 있어요. 호영이 걔 참 별로야, 애가. 호영이요? 다른 애는 괜찮은데 걔 호영이랑 친하게 지면 큰일 나. 너 카톡 딱 끊고 친구로 딱 절교해. 걔는 안 돼. 알았지? 엄마 말 들어? 네, 엄마. 그래. 그리고 기훈아, 오늘 간식은 엄마가 너를 위해서 두부로 준비를 했어요. 두부요? 우리 아들이 두부를 조금 싫어하는 건 알지만 이게 건강에 엄청 좋거든. 그러니까 꼭 참고 먹어야 된다. 알았지? 우리 아들. 뭐 잘 먹을 수 있지? 네, 엄마. 그래. 몇 달 뒤가 지나고. 자, 기훈아. 아니, 이렇게 학교 성적이 이렇게 떨어져서 어떻게, 너 과외도 빼먹었다면서.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요즘에. 얘가 이상해졌네. 아, 그냥 제가 알아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 가해 그것도 그만 줄래요. 에이. 얘가 지금 왜 이렇게 된 거야? 너 내가 엄마가 이상한 애들이랑 어울리지 말라. 너 호영이랑 끊었어, 안 끊었어? 엄마! 내가 엄마 아바타예요? 나 이제 그만 줄래요. 엄마 좀 그만 좀 하세요, 진짜. 네. 애가 순간적으로 바뀌네요. 몇 달 뒤 굉장히 무섭네요. 좋았어요. 몇 달 뒤. 몇 달 뒤가 흐르고, 막 이런 거. 그리고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궁금해하신 도대체 호영이가 누구길래 맨날 호영이 이러나. 저희 담당 PD입니다. 오해 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이런 아이. 그러니까요. 그 사연을 보면요. 중학교 3학년인데 이 네네. 아이가 굉장히 순정적이고 얘기 말 잘 듣는 굉장히 착한 아이였는데 그렇게 말을 잘 듣던 아이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반항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좀 적응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요 나이 때쯤 오는 사춘기. 근데 사춘기? 요즘 아이들은 저희 때는 중학교 때 사춘기가 오는 게 맞는데. 요즘엔 초등학교 때 많이 초등학교 때 온다고. 온다고 하는데 네.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거 괜찮나 모르겠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순종적이던 아이가 갑자기 변하면, 바뀌면 주부님 입장에서는 애가 갑자기 바뀐다.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저희 애는 말을 할 때부터 반항이 시작돼서 별로 뭐 이렇게 바뀌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럼 그러니까 걔가 갑자기 어느 순간 말을 잘 그게 더 듣는 무서울 거예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얘가 갑자기, 무슨 일이나 엄마 왜요? 이러다가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뭐 네. 그게 더 무서울 것 근데 같아요. 그게 더 무섭- 섬찟할 것 같아요. 무섭지 않습니다. 보통 그러던 친구들은요. 네. 이 남자아이 같은 경우 군대 전후로 급변합니다. 그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을 정도로 그렇게 아이가 반항적인가요? 그러니까 반항적이라기보다도 네.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 그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네. 그렇군요. 차라리 근데 네. 저런 아이들이 낫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순정적이고 안정적이라고 해서 이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도대체? 네, 청소년 시기에는 이렇게 네. 엄마나 아빠가 하는 말에 무조건 이렇게 오케이 하는 게 오히려 더 이렇게 좀 고민해 보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한 청소년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청소년 시기라고 청소년 하시나요? 시기는 우리가 그 대체적으로 10대를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제 뭐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네. 이렇게 뭐 고등학교 고등학교까지를 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 사춘기가 빨라지죠. 아까 네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3, 4학년만 돼도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3학년 정도만 돼도 벌써 이렇게 개인적으로 행동하려고 하고요. 남자아이들도 이제 4학년, 5학년만 되면 이렇게 좀 반항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좀 사춘기가 좀 빠른데요. 어쨌든 청소년 시기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것처럼 질풍노도의 그렇죠, 시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이들도 다 아는 너희가 무슨 시기니? 그러면 다들 질풍노도의 시기 이렇게 다 대답할 정도로 다 아는 네. 그렇게 감정 조절이 좀 어렵고 이렇게 감정이 확 올라왔다 내려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인데도 오히려 엄마가 이야기하는 것, 아빠가 이야기하는 것에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의견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좀 하셔야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을 좀 내세울 수 있는 거면 이거 좋은 건데 그렇죠, 그렇죠. 이 시기가 어렸을 땐 누구나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기 시작하는데 그 시기가 조금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부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언제부터 좀 자기의 의견을 좀 강하게 나타냈나요? 말을 하면서부터 시작했는데, 때부터요? 예, 근데 이제 유치원 들어가면서부터 네. 선생님 이렇게 간식 줄 때 뭐 김밥이나 이런 거 줄 때 저는 딱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김밥 못 먹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주부님 네. 입장에서는 뭐 엄마가 얘기했을 때 네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저는 부러워요. 부럽다 사실은. 이래서. 예. 그러니까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 너무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약간
건방져 보이긴 하거든요. 사실 어디 가나 미움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네. 순종적인 아이가 더 좋다. 그런 애들은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친구들도 좀 인기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순종적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네. 저희 조카가 있습니다. 저희 조카가 지금 6학년. 한참 말 안 들을 때인가요? 5학년 때부터 얘가 반항이 시작이 됐죠. 반항이 네. 시작돼서 약간의 반항의 빛을 너 공부했어? 그러면 할 거예요. 뭐 이 정도의 반항이 슬슬 시작이 될 저희가 때. 한참 하던 거죠. 그렇죠. 네. 그때 저희 누나가 애를 그냥 확 잡아버리더라고요. 어떻게 한번 네, 그러니까 했나요? 애가 네. 더 주눅이 드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닌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어찌 되었던 말은 굉장히 잘 듣습니다. 아이가. 뭐 어떤 근데 방법이든. 근데 애가 또 그거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나중에 또 그렇죠, 다른 그렇죠. 방면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네. 말 잘 듣는 아이가 문제라는 게 조금 의외이긴 한데 도대체 어느 정도 말을 그러니까요. 잘 들으면 문제까지 될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 청소년 시기는 그냥 반항의 시기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게 네. 좀 쉬우실 것 같아요. 반항을 하는 시기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경우는 예외입니다. 부모님하고 원래 소통이 잘 되던 친구들. 그래서 뭐 평소에 엄마 아빠가 시키는 것,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의사소통이 아니라 그냥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의사소통이 뭐 우리가 한번 정해보면요. 하루에 1시간 이상, 뭐, 총 일주일에 한 7시간 정도의 이야기 소통이 되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막 반항한다든지, 그렇지 않아도, 뭐, 소통이 잘 되는 경우일 수 네네.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부모님하고 얘기도 없고, 대화도 없고, 저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순종적으로 잘 대답하고, 뭐든지 그냥 잘 따라한다. 네네. 이렇게 하면 좀, 저희가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네. 뭐 부모 입장이나 주변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순종적인 아이들 보면 참 착하다, 그렇죠, 애 괜찮다, 그렇죠. 뭐 교육 잘 받았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데 이게 왜 멀리 봤을 때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건 왜 근데 참 그럴까요? 네. 지금 채널을 딱 트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착한 애는 큰일 납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오해할 수 있는데 네. 좀 자세하게 너무 설명을 순종적인데.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게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인데요. 왜 버스 타보시면은요, 라디오가 나오잖아요. 네. 라디오가 내가 막 좋아하는 노래가 딱 나오려고 하는데, 버스 정류장 안내가 나온다든지, 광고가 나온다든지 해서 그 네네. 노래가 다 끝나고 다시 라디오가 네네. 나오거나 이런 경우 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사람들은. 네네. 되게 짜증이 나죠. 뭐 스트레스까지 표현하지 않지만 네네. 난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 것들이 통제의 욕구를 이렇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작은 통제부터 시작해서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통제되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되는데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이 호르몬 분비가 한참 왕성할 때라서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막 쌓여 있는 상태에서 감정 조절이 잘 안 될 때 이렇게 확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 반항에 이렇게 그 압력밥솥에 증기가 조금씩 네네네네.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살살살 빠지지 않고 이렇게 증기가 꽉 모여 있으면 그게 언젠가는 폭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그렇게 스트레스가 쌓이는 상황이 아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꼭 부모님뿐만이 아니라도 학교에서도 딱 짜여진 시간 안에 그렇죠, 내가 하고 그렇죠. 싶지 않은 것들 틀 속에 너무 갇혀 있는 것 같은 현장 속에. 항상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늘 되어 있고 또 스트레스,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이고 하는데도 그런 소통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건 계속 그 증기가 쌓이고 있다는 그렇군요. 거죠. 그런 것이 언젠간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쌓이기까지에는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렸을 그러니까 때 반항했다가 엄마한테 한 번 그렇죠, 맞은 그렇죠. 이후로 그런 순종적이 거죠. 됐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부모님 말씀대로 하니까 칭찬해주니까 그 칭찬 때문에 칭찬을 받고 싶어서 계속 그렇다는 거 뭔가 그거는 이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평소에 얌전한 사람이요. 네. 한 번 이 폭발을 하면은 그 무섭다고. 누구보다 무섭다라는 맞아, 말을 많이 맞아. 하셨어요. 근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도 오늘 사례자의 경우도 좀 그런 것 네, 같은데 맞아요. 직접 상담을 해주셨다면서요, 이 아이야 엄마를.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이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너무 강압적으로 어느 정도 애가 힘을 발휘 못했을 때 우리 누나처럼 확 잡아버렸기 때문에
더 아이가 그렇죠. 하지 아이가 이 못하고. 폭발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도 또 중학교쯤 가면 남자아이들은 엄마를 이기거든요, 힘으로. 맞아. 엄마를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드는데 어떠셨나요? 실제로 상담해 보니까. 맞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요, 원래도 좀 내성적이고 이렇게 좀 겁이 많은 학생이었어요. 학생인데 그 학생 자체도 그렇긴 하지만 좀 얌전한 학생이었다는 거죠. 예, 처음에. 학생 자체도 좀 겁이 많고 겁이 많은 것은 사실은 후천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생겨난 것이긴 하지만 원래 좀 조용하고 이런 건 기질적으로 좀 태어난 성격이기도 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굉장히 엄한 분이셨어요. 굉장히 엄하고 아버지하고의 소통은 뭐 지시하거나 아니면 질책하거나 그런 정도의 소통이 다였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의 친밀도를 이렇게 그 표현해라라고 한 것에서는 1점을 표현을 했습니다. 1점에서 5점 정도인데요. 0점 아닌 게 다행이네요. 그렇죠? 없어서 못 표현. 1에서 5기 때문에 0에서 5였으면 0이었을 텐데. 그렇게요. 네. 매우 나쁨으로 표현을 할 정도로 아버지하고의 관계는 거의 없었고요. 어머니도 굉장히 이제 그 꼼꼼하고 완벽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시다가 몸이 안 좋으면서 집에 있으면서 모든 에너지가 아이에게 간 거죠. 애는 근데 너무 굉장히 힘들죠. 완벽하고 꼼꼼하게 아이를 케어하다 보니까 네. 아이는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일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렇겠어요. 그럴 수 있죠. 또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답답해집니다. 네. 그렇죠? 저희 답답해지는데 지금 분명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우리 코치님을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네. 얘기를 듣는 이유 자체가 분명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인데 그럼요. 지금 해결을 하기 전에 우리 또 하나의 고민이 네, 등장을 했다고 들어왔네요. 합니다. 네. 네, 지금 상담 전화 주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저는 가락동에 사는 주부 서정은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아이가 문제 어떤 고민으로 전화를 주신 거예요? 예, 저에게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요. 네. 이 아이가 굉장히 착하고 순해요. 네네. 그래서 엄마 말이든 뭐 남의 말이든 정말 다 예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네. 우리 아이가 너무 자기 주장 없이 너무 순종적인 것 같아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요, 네. 이제 예전에는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착해서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좀 크다 보니까 남의 집 아이들이랑 이렇게 어울리면서 놀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럴 때 보면은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 아이들은 뭐 이렇게 놀면서 자기 거 다 챙기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가 이렇게 노는 거 보면은 다 이렇게 양보하는 것 같고 네. 다 이렇게 친구들한테 다 뭐 이렇게 놀잇감들 다 주는 것 다 같고. 주고, 뭐. 근데 그럴 때 보면은 우리 아이가 너무 맹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렇죠. 아이한테 어떻게 코치를 좀 하세요? 저 장난감 뺏어 막 이러세요? 그렇게는 못하죠. 그렇게는 못하고. 근데 나중에 와서는 그 상황에서는 얘기를 못하고 이제 집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너는 왜 그걸 줬니? 했더니 그냥 저는 이제 아이 생각을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아이가 걔가 그냥 달라고 그래서 그냥 줬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렇죠. 네, 속상하죠. 속상하셨겠어요, 그게 진짜. 돈이었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정말 뭐 이렇게 요즘에 유행하는 캐릭터 카드나 뭐 다 이렇게 뺏기고 오는 거예요? 예? 예? 다 뺏기는 뺏기고 게 오는 아니라 거예요? 뺏기는 거 표현하시면 안 되고 다 주는 거예요, 그냥?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아이가 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주는 거지만 제 입장에서는 뺏기는 것 같아서 자기 밥그릇을 못 챙기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흥분하셨네. 맞죠. 지금 이제 어머님이랑 계속 통화를 하면요. 네. 저희가 방송 끝날 때까지 계속 통화를 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어머니의 사연을 한번 최대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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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반대로요. 저는 어릴 때 남의 걸 그렇게 갖고 왔어요. 네. 남의 거를. 집에 뭐가 많았겠네요. 저희 한번 나갔다 오면은. 어마어마한 뭐 딱지부터 시작해서 네. 뭐 구슬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어머님 고민 그러니까요. 되시죠? 아니, 근데 그렇죠? 제3자가 그 두 아이를 봤을 때는, 어머, 이 아이가 진짜 착하네. 착하다. 너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것 근데 같은데. 엄마 입장에서는요, 어머니 업장이 입장에서는 무너지는 게 저희 때는요. 딱지를 그냥 어디 종이나 박스 같은 거 네네, 찢어서 찢어가지고 했지만 만드는 요새는 애들이 딱지도 캐릭터 카드가 비싸더라고요. 10,000원을 오, 주고 맞아요. 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네, 이게 다 맞아요. 돈이거든요. 네. 어머니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맞아요. 이 느낌. 네. 근데 저는 그냥 아이가 너무
착해서 그런 게 아닌가, 순하다. 순해서 네, 그런 맞아요. 느낌이 드는데. 어떤 경우인 네. 것 같으세요? 순하고 착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순하고 착한데 그게 이제 허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자기 거를 허용한다든지 좀 이렇게 나눠 갖는다든지 하면 괜찮은데 네네.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좀 타격이 온다든지 좀 이렇게 주지 말아야 할 것을 준다든지 그런 경우를 이렇게 그 구분해서 아이하고 교육을 시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네. 그게 어떤 방법의 교육이 네. 너 이거 주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교육을 근데 해야 왜냐면은 되나요? 그 아이 입장에서 누가 줘 그러면은 난 싫은데 이 얘기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줄 그렇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건데. 또 네. 친구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 많아요. 와, 너 이 옷 되게 이쁘다. 뭐 나 이거 아니면 너 입을래? 이러고 주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저도 약간 이렇게 그냥 바로 그렇죠, 벗어주는 그렇죠. 근데- 스타일인데,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왜 이렇게 선 긋고 짝꿍이랑 이렇게 거기 선 넘어오면은 넘어오잖아. 제가 뭐 10원씩 너 내일 갖고 와 그럼 다 갖다 주더라고요. 아, 뭐야? 그게. 아니 진짜로. 어쨌든 아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걸 해결해야 되나? 이 아이 같은 경우는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순하고 착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어머니가 좀 그거 자체를 좀 기쁘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쁘게. 네, 그래서 네. 아이한테 정말 너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왜 그걸 주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서 아이가 그 친구가 그거 갖고 놀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럼 그 마음을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그걸 갖고 놀고 싶어 하는 걸 너가 참 잘 알았구나라든지 아니면 너도 놀고 싶었는데 좀 참고 그 친구한테 양보했구나라든지. 착하다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칭찬을 하라는 구체적으로 건가요? 그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근데 같고요. 방금 좀 전에 상담 전화 오신 어머니께서 외준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그냥 달라고 걔가 해서. 달라고 하니까 네. 그럼 사실 대화가 그다음에 단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의견을 좀 개입을 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엄마가 생각하기엔 그거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열심히 벌어서 이렇게 사준 힘들게 건데 해주는데, 그게 이렇게 돈을 주고 산 건데 그렇게 주고 오면 엄마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라고 해서 엄마의 생각을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도 좋아요. 네. 예, 그것도 좋네요. 그렇게 되면 아이가 그 경제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차차 이해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정도면요, 충분히 충분히 그렇죠. 예, 이해할 수 아니면 있어요. 보통 부모님들이 네. 너 돼 안 돼 뭐 이거를 해 뭐 보통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이가 생각하는 걸 충분히 받아주고 좀 그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할 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네. 자신의 생각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피력하는 것이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까지는요, 아직 자신의 생각이 확신이 부족할 나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생각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로 항상 판단해 버리면 아이들은 자기의 얘기를 더 얘기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자기의 얘기를 했을 때, 네. 그것도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잘된 생각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잘못된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엄마는 이렇게도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서로 일단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의견을 교환해주고 생각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잘못된 생각을 얘기해도 용서받는 잘못된 행동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분위기라는 것에 네. 대한 안심이 될 때 아이들은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뭐 일단 우리 지금 상담 전화를 주신 네. 우리 어머님에게 좀 마음의 짐을 저희가 좀 덜어드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봤는데 네, 어쨌든 아이가 좀 착하고 좋은 거예요. 도움이 되지 네. 않았나 싶습니다. 또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뭐 무서워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어머니께서 잘 한번 대화를 통해서 네. 잘 이끌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이 사연 전화 주신 분 말고 저희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런 경우엔 부모님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지 우리 이 반항의 또 질풍노도의 시기에 이 그냥 청춘의 갑자기 피를 바뀐 거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조금 잠재울 수 있을까요? 우선은 어머니가 받아들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단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어머니가요, 갑자기 이렇게 딱 반항이 들어오면은요, 당황하시죠. 당황하시죠. 당황하고 다른 사람의 그런 거절감, 다른 사람이 내 의견에 대해서 거절하는 반응, 네. 이런 감정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 쟤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저렇게 반항을 하는데 저걸 잡아야 되는데 라든지 제가 지금 저렇게 반항하는 거 뭐가 있는 거 아니야?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학교를 찾아간다든지 그 자녀의 문제를 고민하시기보다요. 먼저 어머니의 감정을 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반응을 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네네네. 이런 나의 감정에 대해서 한번 보시는 게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되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는 이제 자신의 의견을 그렇게 표출할 줄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앉아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체 활동 중에서도 뭐 다리를 갑자기 못 쓰게 됐다라든지 네네네. 팔을 못 쓰게 됐다고 하면 순차적으로 재활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재활 치료를 하는 것처럼 심리적인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재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아이가 한 번도 그렇게 대화해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다른 집, 여느 집처럼 아이가 이렇게 차근차근히 자기 얘기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사안부터 어머니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재활 정리를 좀 치료를 해보자면은 어머니께서 급당황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급당황을 하시되 조금씩 차츰차츰 아이와 대화를 좀 많이 늘려나가는 방법. 그렇죠. 근데 또 아이도 어떻게 표현할지 사실 모르고 네 알겠어요만 그렇죠, 하던 그렇죠. 애가 갑자기 맞습니다. 내 의견을 얘기하려니까 갑자기 화로 그냥 나오는 거죠. 그리고요.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코치님께 안 찝어주셨는데 아이가 화를 버럭 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머니가 그래? 그럼 얘가 지금 사춘기니까 받아줘야지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요거 이렇게 먹히네. 하면 다 받아준다. 요거 먹히네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께서 적절하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건데 좀 적절하게 좀 잡아주면서 네. 대화를 조금씩 시도를 하려고 하면서 또 이런 게 또 이럴 때 아버지의 힘도 좀 필요하지 않나. 여행 이런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럴 수도 있겠어요. 가족여행. 여행 가서 좀 네. 얘기도 좀 그래서 해보고. 지금 이제 부모님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집에서 처음부터 어떤 대화를 이렇게 시도를 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활동을 좀 시도를 좀 제안을 드려요. 뭐 지금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하고 활동을 좀 같이 하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여행 같은 것도 좋고 아니면 등산 같은 걸 하면서 그냥 활동 안에서 그냥 대화의 주제가 없이 그냥 대화하세요라고 하면 또 똑같은 대화가 됩니다. 네네, 학교는 요즘 공부는 이렇게 그죠. 되는 거죠. 그래서 좋습니다. 또 공부로 가고 그러면 이제 트러블이 생길 만한 주제로 네. 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메이징 스토리네요. 끝없는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그러게요. 이렇게 좀 끝없는 이야기입니다. 뭐 맞습니다. 주제가 있게 뭐 등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롤러 스케이트 이런 거 같은 걸 탄다든지 이렇게 활동을 하나 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 네.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네. 그렇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라는 거죠. 좋습니다. 맞아요. 뭐 어쨌든 뭐 가정에서건 회사건 뭐 그렇죠. 일단 어디 가서든 소통이 가장 중요한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소통이 잘 되면 모든 문제가 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또 소통이 네. 잘 될 수 있는 또 특별한 이야기 또 준비하셨다고요. 네, 어린이날을 맞아서 특별한 소식을 제가 준비하려고 했는데 네. 코치님이 소개해 주시겠다고.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어떤 네. 내용인가요? 네, 어린이 기능 체험 캠프인데요. 네. 네, 제과제빵 기능장들 오, 네네. 명장들 배우는 거예요? 네. 어린이들 대상으로 네. 같이 제과제빵 체험을 하는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4일 날 네네. 그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 동부지사에서 그 4층 상설 시험장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네네.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40명 정도 모여서 네. 기능장분하고 제빵 쪽을 같이 한 2시간 정도 체험하는 시간을 네. 가질 수 있습니다. 무료인가요? 그렇죠, 무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4층 상설시험장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관내 초등학교 5에서 6학년, 중학교 1에서 2학년 학생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요. 체험 직종은 제과제빵입니다. 야. 재밌겠어요. 엄마랑 같이 놀고 네. 또 요걸 빵도 먹고 만들어보고. 뭐 아주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또 뭔가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또 소통할 거리가 생기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더 그러니까 좋죠. 더 즐거울 수 있고 더 대화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 알찬 내용 얘기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자리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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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은요. 내 아이에게 한번 귀를 기울여보고 오늘만큼은 그렇죠. 네. 작은 대화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주말엘라의 도전! 도전!